가정법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우리 조동사는 많이 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인차 한번. 자, 우리가 can이라는 조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 지금? 그렇죠? 뜻.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능력과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성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허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허가라는 뜻을 가질 때는 우리가 can이랑 may랑 똑같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can I drink some water? can I 이런 식으로 may I 이런 식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허가가 되는 겁니다. 혹은 뭐 내 차 써도 돼 라고 할 때 you can use my car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뭐 해도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may가 허가 말고 뜻이 있죠?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뜻? 얘들아? 민서? 무슨 뜻이 있어? may. 그렇죠. 약한 추측 있죠. 우리 약한 추측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윤수? 그렇죠.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may에는 크게 허가, 약한 추측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might랑 거의 유사하게 봅니다. 자, 꼭 약간 조금 덜 불확실할 때 우리가 might를 쓰는 경향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기 예문 중에서 can it be true? 라는 문장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서 can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진짜일 수 있을까? 이런 걸까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졌을까요? can이 능력, 허가, 가능성 하고 또 한 가지 뜻 뭐 있을까? can it be true?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강한 의심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뭐일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과연 뭐뭐일까?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 진실일까?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씁시다. can은 우리가 1번 능력, 2번 허가, 3번 가능성, 4번 강한 의심, 5번 마지막 can I 할 때는 허가야. 근데 can you 할 때는 뭐가 될까? can you, could you 하면 뭐가 돼요? 요청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요청까지 해서 총 5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can you가 아니라 뭘 쓰는 거야? 과거형인 could you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can의 과거형은 could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죠? can의 부정은 뭐다? can't다. 근데 이따 can't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충고, 의무, 당위를 나타내는 애들 should, must, ought, had better 등이 있습니다. 일단 should 먼저 보겠습니다.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얘는 뭐랑 똑같다? 여기 밑에 예문에 나와 있는 ought랑 똑같다. 그래서 should랑 ought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충고의 약간 약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must 그리고 have to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얘도 똑같이 뭐뭐 해야만 한다 있는데 should랑 ouught에 비하면은 조금 더 센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무조건 뭐뭐 해야만 할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must 필기합니다. 자, must가 첫 번째로 의무를 나타낼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may는 약한 추측이야. 근데 must는 어떤 추측이야? 진호야? 그렇죠. 강한 추측일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부정형입니다. 자, 다른 거 부정형은 뒤에다가 다 뭐만 붙이면 돼? can not, may not, should not, must not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의무의 부정은 must not이 맞아요. 근데 강한 추측의 부정은 뭐가 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부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럼 걔는 부정형 들어본 적 있나요? 미성이 들어본 적 있어?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must의 의무의 부정은 must not이야. 근데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부정은 뭐야? must not이 아니라? 이래서 모르겠어? 얘는 can. 그래서 중요하겠죠. 왜? 앞에 나오는 can 할 수 있다의 can't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뭐 일리가 없다입니다. 중요해요. 자, 우리가 부정 형태가 중요한 게 첫 번째 must의 부정, 강한 추측의 부정이 must not이 아니라 can't라는 거. 그리고 must랑 똑같은 거 아까 have to 적었죠. have to의 부정은 have to not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나? 앞에 일반 동사로서 봐서 don't, didn't, doesn't를 적어줍니다. 자, 근데 얘는 의미가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죠? don't have처럼 무슨 뜻이야? 준호? 하면 안 된다. 아니야. 똑같잖아. 뭐뭐 해서는 안 된다랑 똑같잖아. 뭐뭐 하면 안 된다. 무슨 뜻이야? don't have to. 그렇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적어주고. 자, 그럼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don't have to랑 똑같은 게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need나 동사 원형, 그리고 don't ne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총 세 가지 쓸 수 있습니다. don't have to, need나 don't need to,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must의 강한 추측의 부정이 can't이다. 뭐뭐 일리가 없다이다. 그리고 have to의 부정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되는 게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바뀐다. 우리가 조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자, 그게 남은 게 지금 had better 남았죠. 자, had better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얘는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충고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근데 충고를 할 때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이 있고 어떤 두 가지 상황에서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또 어떤 조동사를 쓸까요? 그럴 때는 would rather를 씁니다. 얘는 어떤 선택지의 상황에서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조동사 선생님이 아까 부정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can't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must의 부정인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도 했고 don't have to는 아까 무슨 뜻이라 했었지 너?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ough트랑 had better의 부정은 어떻게 써야 될까? 보통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는데 had better은 어떻게 써야 돼? 부정? 민성아? 얘는 똑같이 얘도 그냥 had better not 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부정형 쓸 때. 근데 ough트는 어떻게 적어줘야 돼? 부정형 쓸 때? 사이에다가 ought not to 적어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ought to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세요. had not better 이라고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와요. 틀린 거 고르라는 것 중에서 had not better이 아니라 had better not 이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미래 의지를 나타내는 거 우리 will be going to 배웠죠. 자, 그러면 can은 우리 뭐랑 똑같죠? able랑 똑같죠. 자, 근데 우리가 조동사를 2개 이상을 같이 나란히 쓰고 싶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조동사는 2개 이상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can이랑 will이랑 같이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will be able to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will과 be able to를 같이 조합해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또 will이랑 be going to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가면은 뭔가 더 좀 분해해서 볼 게 많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미래랑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만 생각합시다. 자, 특히나 will이 우리가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엄청 세요. 알겠죠? 나 뭐뭐 할 거야 라고 할 때. 근데 be going to는 뭐를 쓸 때 우리가 가장 하냐? 가까운 미래 혹은 계획을 나타낼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도 비행기는 뭐뭐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죠. 그러니까 뭐 변동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will 쓰는 거고 I'm going to study Spanish this summer vacation. 나 이번 여름방학에 스페인어 공부할 거야 라고 가까운 미래 계획을 얘기할 때는 be going to를 더 자주 씁니다. 얘는 근데 별로 그렇게 너네가 빈칸 소수령 같은 거 문제 나오면은 자, 그리고 과거의 습관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would랑 used to가 똑같을 때는 뭐일 때밖에 없어? 과거에? 습관일 때야? 상태일 때야? 민성아, 뭐일 때야? would랑 used to가 똑같이 쓸 수 있을 때는 과거의 습관일 때야? 상태일 때야? 그쵸, 과거의 습관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used to에는 과거의 습관인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상태인 뭐뭐이었었다. 나는 과거에 긴 머리다. 근데 지금은 머리가 짧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would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과거의 상태일 때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습관일 때만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He would have dinner here every Friday. 그는 매주 금요일에 여기에서 식사를 하곤 했다 해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would가 쓰였죠. There used to be a ballpark here. 그럼 여기서는 과거의 습관이야 상태야 지금? 여기에 그렇죠. 볼파크가 있었었다 하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을 통해서 너네가 판단해주면 돼요. 자, 밑에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공손함을 더 나타내고 싶을 때는 과거형을 쓰면은 더 공손해진다. 그래서 can you 대신에 could you, will you 대신에 would you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may, shall 이런 것도 다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조동사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조동사가 우리가 보통 과거 시대가 있으니까 have to 이런 거는 had to, has to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should나 must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형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낸다? 조동사 have 나타냈다. 자, 근데 must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뭐이네? 진호? 뭐뭐이네? 틀림없다. 근데 그 두 가지 뜻 중에서 must have pp가 되면은 뭐로 가는 거야? 당연히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뜻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가 돼요. 뭐뭐 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뭐뭐 했어야 했다는 뭐로 간다? should have pp로 간다. 알겠죠? 그래서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cannot have pp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can't의 의미가 뭐뭐 할 수 없다 말고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 must 강한 추측의 부정인 일리가 없다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리가 없다의 부정인 cannot have pp 하니까 했을 리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may have pp도 역시나 일지도 모른다 하니까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은 가정법 넘어가기 전에 일단 뒤에 나와 있는 조동사 문제 먼저 봅시다. 조동사는 1, 2밖에 없네. 자, 뒤에 100페이지에 포인트 1 먼저 볼게요. 주의해야 할 조동사의 관용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관용 표현은 밑에 4가지 보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My father, 내 아빠는 was used to enjoy 하면 어떤 뜻이 돼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다 라는 뜻이 되죠. 수동태니까. 근데 used to만 나오면 얘는 조동사로서 뭐뭐 하곤 했다, 뭐뭐 이었었다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뭐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돼? was used was used to로 가야 돼?
His free time, 그의 여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기곤 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도록 가야 되니까 즐기는 게 사용되어졌다 하면 왜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2번은 없고 3번 It's too cold, 너무 추워요. You had better. had better 무슨 뜻이라고 했어?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게 낫다. 그러면 you had better라고 투부정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put on 동사 원형 나눠줍니다. 자 4번 I don't feel well. 나는 몸이 좋지 않아. 그러면 민성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래서 had better의 부정은? 그렇죠. I had better not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5번 The deadline is tomorrow. 마감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하지만 you as well do it today 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조동사 관용 표현의 두 번째 거 봅니다. may, might, as well 동사 원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대요, 진호야? 하는 것이 낫다. 그쵸, 뭔가 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 But you? might as well do it today 라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관용 표현 네 가지 암기하시고 자 포인트 2로 갑니다. 조동사 have pp. 자 과거 시대를 언제 써야 되는지 너네가 시대를 판단하면서 가야겠죠. 1번 봅시다. I must not 하면 뭐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뒤에 have said라는 have pp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뒤에 문장을 봤더니 하지만 the words slipped out of my mouth. 하지만 그 단어는 내 입에서 나와버렸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야겠죠. 뭐뭐 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그렇죠. shouldn't have said it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했어야 했다. 자, 그 다음 2번 An early warning system은 might have saved일까요? should have saved일까요? Many lives when the tsunami hit. 쓰나미가 왔을 때 많은 삶을 그렇죠. 구했을지도 모른다라고 가야겠죠. 많은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이제 구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의역이 되니까. 자, 책과 먼저 풀어봅시다. 100페이지. 진호야. 네. 이제 풀어봅시다. 포인트 1, 2만 일단 풀어보세요. 자, 다시 앞에 펴시고 가정법 밑에 이거 슈드 특별요건 먼저 보겠습니다. 3번. 자, 우리가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insisted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대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동사가 뭐가 나오면 suggest, recommend, insist, demand와 같은 이런 애들이 나오면 우리는 대절에 동사 앞에 should를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애들이 뭐냐면 주장, 제안, 요구, 소망, 명령, 권유입니다. 자, 소망은 뺍시다. 5가지. 자, 그래서 주장을 나타내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주장하다. 알고 있는 단어 뭐 있어? 주장하다? 네? 여기 있는 단어부터 먼저 넣어볼까? 서제스트는 여기 뭐 어디에 들어갈까? 진호야? 서제스트는 무슨 뜻이야? 그쵸? 제안에 들어가겠죠? recommend는 어디에 들어갈까? 윤수야? 그렇죠. 원유에 들어가겠죠. insist는 어디에 들어갈까? 그래서 그렇죠. insist가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demand는 진호? 그쵸. 명령하다는 어떤 단어가 있죠? 진호? 그쵸. order. 앞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대절 안에 동사에 should 동사 앞에 should라는 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주장했다. 그의 아내가 should be checked at the hospital. 어디에서? 병원에서 확인되어져야만 한다고 해서 뭔가 당위를 나타내는 문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절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고 해서 다 should를 쓰는 건 아니에요. should 특별용법을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 그냥 진술할 때, 대절의 내용이 사실일 때 그냥 어떻다라고 주장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우리가 should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hat his wife had been checked at the hospital.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되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대절 안에 지금 사실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특별용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당위를 나타내는 건지 사실을 진술하는 건지 너네가 해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정법으로 넘어옵니다. 가정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자, 이거 하고 오늘 문제하고 개념 테스트 하고 시간이 좀 남을 거라서 가정법 문제를 조금 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열심히 해두세요. 개념할 때. 자,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어떤 시제일 때 가정하고 상상을 하는 거야? 어떤 시제를 상상할 때 그죠? 그렇죠. 현재 시제를 가정하고 상상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얘는 우리가 해석도 현재 시제로 한다. 왜? 현재 시제를 상상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는 왜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이 붙었냐?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if 가정법에서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if 가정법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굉장히 작은 거 아니죠? 듣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나오면 얘는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근데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떤 시제를 상상하고 반대한 거겠어요? 얘는 그렇죠. 과거 시제, 과거의 상태를 상상하고 가정하는 게 과거 완료입니다. 전에도 우리 배웠었죠, 가정법. 근데 가정법은 어려우니까 항상 잘 개념을 정립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법을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완료일 때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과거 완료 시제로 쓰면 돼. 그래서 과거 완료는 어떻게 써야 되지, 너? 헤드 PP를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그래서 헤드 PP가 쓰이고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와야 되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럼 헤드 PP 동사 원형이 오니까 뭘 써야 되는 거야? have pp를 써야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if절에 had pp 있고 주절에 have pp 있으면 과거 완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죠. 자, 가정법은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If I had the courage, 만약 내가 용기가 있다면 I would say I love you.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텐데 라는 문장이야. 그럼 결국에는 얘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용기가 있지 않아서 나는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 if 가정법은 앞에를 as로 바꾼다. 첫 번째, 주어 그대로 써준 다음에 시제를 어떤 시제로 간다? 직설법으로 바꿀 때 현재 시제로 가져야겠죠. 가정법 과거니까. 근데 현재 시제에 반대로 써줘야 돼.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그러면은 지금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써줘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적어줘야 돼? 현재 시제의 부정. 진호야. I인데? 그렇죠. I don't have the courage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써준다? I 뒤에도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가야겠죠. 조동사를 뺀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I don't say I love you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한번 옆에다가 너네들이 바꿔봅시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직설법을 때 무슨 시제로 가면 되는 거야? 과거 시제로 가면 되겠죠. 똑같아요.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옆에다가 써보세요. 그럼 조동사는 다른가요? 이게 책마다 다르긴 한데 조동사를 안 버려도 맞은 거고 안 버려도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나요? 이게 만약에 would잖아? 그러면은 얘를 현재 시제의 부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will not say I love you가 되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만약에 여기 could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은 can't say I love you 라고 해도 맞아요. 알겠죠? 얘는 학교 시험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조동사 빼는 걸 더 선호하신다 하면 그렇게 연습하는 거 배우면 되고 아니면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신다 하면 그냥 이렇게 연습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바꿔볼까요? 진호가? As he had studied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과거형의 반대로? didn't? had studied. had pp야. 그럼 우린 얘만 보면 돼. didn't? study. 그쵸, study라고 와야겠죠. 자, 뒤에 민성이 어떻게 써야 돼요? he?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didn't. 그죠? couldn't pass 하나 쓸 수 있고 그리고 didn't pass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진호야, 이거는 had pp, have pp는 이 뒤에 있는 동사만 보면 돼, 바꿀 때.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if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는 바꿀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무슨 가정법이야? 혼합 가정법입니다. 왜 혼합이야?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앞에서를 봤더니 if 주어 had pp야.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진호야? 과거 완료야. 근데 뒤에 주절을 봤더니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의 have pp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이 나와. 그럼 얘는 가정법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고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해석으로 하면 됩니다. If I hadn't stay up late, 만약 내가 늦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졸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시간의 부사가 나온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젯밤 내가 일찍 자러 갔다면 yesterday 지금 괜찮을 텐데 이런 식으로 시간의 부사가 나옵니다. 아니면 그때, then,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해갔어요?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너네가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혼합가정법도 그러면은 직설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얘는 과거 시제로 바꿔주고 얘는 가정법 과거니까 뒤에는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겠죠. 얘도 바꿔줘 봅시다. 민성이가 한번 바꿔봅시다. 민성이 아까 했나? 윤수가 한번 해봅시다. 앞에 if I 어떻게 가야 돼요? SI 그쵸. 지금 과거 시제로 가야 되니까 stayed up late 지금 부정이니까 긍정으로만 가주면 되겠죠. 과거 시제. 진호야. 지금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가지고 과거 시제로 가야 돼. 그래서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럼 뭐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stayed만 적어주면 되겠죠. 뒤에는 어떻게 가야 돼? I 현재형으로 가야 되니까 I am sleepy now 라고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if 가정법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하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다음이 I wish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이에요. 얘도 근데 if 가정법의 연장선입니다. I wish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I wish가 있는 절에서 뒤에 나오는 시제가 과거 시제면은 가정법 과거. 뒤에 시제가 예를 들어서 had lived 과거 완료로 나오면 과거 완료.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I wish는 얘는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뭐뭐이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I wish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It's too crowded here. 여기 너무 붐빕니다. I wish I lived in the country. 나는 내가 시골에 산다면 좋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법 과거예요. 근데 had lived가 쓰였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as if도 똑같습니다. as if 다음에 과거형 동사 나왔어. 그럼 가정법 과거겠죠. 근데 만약에 또 had been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as if는 어떻게 해석해? 인성이? 아닌데. 그쵸.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My classmate 대는 행동한다. as if he were the principal. 그가 교장 선생님인 것처럼 행동한다. 알겠나요? 얘도 해석을 통해서 너네가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얘네는 가정 직설법을 as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I wish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I wish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쵸. I am sorry로 바꿔줍니다. I am sorry that 절 쭉 써주는데 I am sorry를 썼으면은 뒤에 남은 I lived in the country를 써주면 되겠죠. I am sorry that I 지금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진호야? 과거야. 그러면은 직설법으로 갈 때는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겠지. 현재 시제의 반대야.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I 그렇죠. Don't live in the country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I wish 가정법은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고 직설법으로 바꿀 땐 I am sorry라고 바꾼다. as if 가정법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고 얘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뭐로 바꾼다? 이 녀석 기억나요? 기억나요? 민성이 기억나? 지금 기억나? 얘는 in fact로 바꿉니다. 사실. 내 친구 대는 행동에 마치 그가 교장 선생님인 것처럼 근데 사실 그는 교장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럼 얘도 역시나 가정법 과거니까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In fact, he is not the principal 이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되겠나요? 자, 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우리가 if 가정법,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세 가지 배웠어요, 지금, 진호야. 근데 여기는 뭐로 시작해? 가정법이? without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근데 without the rain 했어. 선생님 그럼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뒤에 나오는 절로 판단하면 되겠지. 조동사 과거형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그렇죠. 얘는 과거가 되겠죠. 근데 얘 뒤를 봤더니 얘는 조동사 과거형에 have pp가 나왔어. 그럼 얘는 과거 완료가 되겠죠. 이걸 보고 너네가 뒤에 주절의 시제를 보고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without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만약 뭐뭇이 없다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without the rain, 그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트래픽은 지금 과중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교통량이 과중되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럼 뭐뭇이 없다면을 쓰는 게 우리가
가정법에서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뭇이 없다면 without. 두 번째. 쓸 수 있는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뭐뭇이 없다면? or. 자, 그리고 여기서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정법 과거일 때는 뭐뭇이 없다면 세 번째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도치된 거 if가 생략되고 were이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were it not for 우리 이거 했던 거야 전에 가정법 할 때. 자, 근데 과거 완료일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if it 나온 다음에 were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과거 완료니까? 이성아?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라고 바꿔줍니다. 근데 도치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if 생략하고 도치가 됐다 하면은 had it not been for 너네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암기해놔야 돼. 과거일 때는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과거 완료일 때는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알겠어요? 그럼 가정법 과거일 때 쓸 수 있는 거 4가지, 과거 완료일 때 쓸 수 있는 거 4가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if가 생략된 가정법이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아까 도치시켰던 거 기억나 안 나? 가정법에서는 우리가 if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 I 원래 얘가 had the time이라는 문장이었어요. 왜? had pp인데 pp에도 have 동사가 쓰여서 had가 나온 거야. 근데 가정법에서 if는 뭐 할 수 있다? 가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생략하면은 그대로 냅두면 안 됩니다. I had the time 하면 안 돼. 생략을 했다 하면 뭘 시켜야 돼? 그 다음에 1번 생략 했으면 2번 도치를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had I had the time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오케이. if가 생략됐을 때는 무조건 도치를 해야 된다. 까먹지 마시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3번 볼게요. 자, should 특별 조건 먼저 나왔죠. 포인트 3 봅니다. 자, 1번. He suggested that we take a hotel room and a flight first. 우리가 처음에 비행기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과 비행기를 예약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해서 지금 당일을 나타내는 문장 나왔죠. 그래서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여기서 뭐 들어가야 돼? 국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 The director insisted 주장했습니다. 그 감독은 that the production system be changed일까요? was changed일까요? 그 생산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진술이 아니라 당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인성이 얘는 뭐 들어가야 돼? B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 포인트 4로 나옵니다. 이제 가정법 나왔어요. 자, 봤더니 직설법을 봤더니 지금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럼 위에 무슨 시제로 써야 돼, 얘들아?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진호? 3번이요. 포인트 4의 1번. 포인트 4의 1번 보여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로 써야겠죠. 그러면은 if I am을 과거로 바꿔주니까 were home 한 다음에 can을 과거로 바꿔줘서 I could watch TV and rest로 해주면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직설법을 봤더니 여기는 직설법이 직설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맞네요. He participated in the 여기서는 as로 안 써주고 두 문장을 and로 이어줬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직설법이 과거 시제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야겠지. 인성이 한번 채워볼까? If he
그렇죠. had not participated, had pp에다가 부정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조동사 과거형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했죠. if는 he 너가 해. 이 그, 과거 완료니까 그, did 해주면 되겠죠. would have regretted. 이해갔어요? 지금 이해갔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자, 혼합가정법. 자, 여기도 봅시다. 직설법을 봤더니 as I didn't 과거형인데 뒤에 봤더니 I can't receive 현재형이야. 그러면 혼합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문서 한번 바꿔봅시다. If I 그래서 had gotten good grades 그 다음에 I couldn't 그렇죠. 지금 can't 부정으로 나왔으니까 긍정으로 가야겠지. I could receive라고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6. if가 없는 가정법입니다. 여기서는 if가 생략된 가정법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나온 것 같아요. IBC 가정법이네요. 1번 진호. I wish my parents 다음에 얼로 시대가 어떻게 와야 될까요? 과거 시대로 와야 됩니다. 왜 그래요?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지금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Saturday night 토요일 밤에 즐거움과 내가 나가게 해준다면 좋을 텐데 나를 나가게 해준다면 좋을 텐데 그 다음 2번 예성이 그렇죠. I wish I had been a doctor and I could have saved the people. 뒤에 could have saved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과거 완료 시제로 가져야겠죠. 그 다음 3번 윤수 They are describing the dogs as if it 과거를 써야 될까요? 과거 완료를 써야 될까요? 과거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If it were a person 이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 4번 He talks as if he 진호 그는 이야기한다 마치 그가 매우 인기 있는 음악가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 완료로 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He 과거 완료로 가야 된다. 과거 완료는 뭐라 했어 선생님이? had pp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had been. 그 다음 5번 without the noise. 자, without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뒤에로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지금 빈칸이 2개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3번 뭐예요? were. If it were a person. 5번 그들은 they were describing the dogs as if it were a person.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 강아지를 묘사하고 있다. 마치 사람이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are 묘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시제로 쓰고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전 시제로 나타나면 이상하잖아.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전에 했던 거 그 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면 그게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인 거야? 아니, 시제가 그렇게 가는 거죠. 왜? 월이냐고? 왜 워즈가 안 되냐고? 가정법에서는 예외입니다.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를 다 월로 바꿔 쓰는 게 예외예요. 알겠죠? 그것 때문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 그렇죠. could for. 그 다음 6번. 마지막. 진호. 어떻게 가야 될까요? 빈칸 2개야, 지금. I would. bankrupt는 파산이란 뜻입니다. go bankrupt 하면 파산하다야. 그러면은 돈이 없었다라면 나는 파산했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가야 돼? I would. 뭐야? 네.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 왜 몰라? 할 수 있어.
과거 시제 동사를 쓰거나 과거 완료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야. 과거 완료를 쓰던가 둘 중 하나야. 아니 우드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응? 우드가 지금 나와 있잖아. I would라고. 근데 I would be라고 쓸 거야? 그럼 어떻게 쓸 거야? 인간이 두 개야. 그럼 I would be bankrupt 하나 있고 또 가능성 있는 거 한 가지 더 뭐 있어? I would 뭐 있어요? 과거 완료 어떻게 쓴다 했어? 헤드 PP로 쓴다. 근데 지금 조동사 나왔잖아. 그럼 뭘로 써야 돼? 조동사 나왔으면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헤드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 이해 갔어? 진호야. I would have gone bankrupt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체크업 풀어봅시다. 옆에 103페이지 홀수번호까지.